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에너지정책위원장 에너지 큐쌤 고범기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재난 그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 근래에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산사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대체 이러한 산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이러한 산사태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사진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철원군 갈마르읍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산사태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산사태들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태양광 발전소를 산지에다가 건설하였으니까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하였을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3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것 역시 산지에 지어진 다른 태양광 발전소이고요. 여기도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이죠. 자, 영동군에 있는 또 다른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산지의 상당수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건설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체 태양광 설비의 약 30% 정도가 산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또 농지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약 60%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산지와 농지에 집중이 되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들을 산지와 농지와 같은 녹지에다가 건설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또 지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1기가와트급 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면적입니다. 지금 여기 살펴보시면은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1기가와트급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 약 13.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풍력은 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필요한 길이나 터빈을 세울 때 필요한 면적만 5제곱킬로미터이고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60에서 7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1기가와트급 풍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는 0.6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하고요. 원자력은 0.25, LNG는 0.19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각 발전소들의 이용률을 살펴보면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태양광 발전소는 평균 이용률이 1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15% 정도의 이용률이 나온다면은 하루 평균 3.5시간 정도를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해당이 돼요. 풍력발전의 경우는 22%죠. 이것 역시 하루 평균 5.3시간만 전력 생산이 가능한 변동성 재생에너지예요. 그리고 석탄의 경우에는 약 75%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원자력은 90%의 이용률, LNG는 약 37%의 이용률로 가동되는 전원입니다. 자, 이용률과 1기가와트당 발전소의 건설 면적을 고려했을 때 원전 1기와 동일한 양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 면적은 자그마치 원전의 317배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1400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동일한 양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소로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약 111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전체 면적의 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광대한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빽빽하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단가를 내려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갖추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설 비용을 낮춰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은 태양광이 비교적 많이 내리쬐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비교적 많이 내리쬐는 호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게 돼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들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과 강원까지 합쳤을 적에 전체 태양광 설비의 약 70%가 호남과 경북, 충남, 강원의 시골 마을에 지어지고 있어요. 이런 곳들은 지금 빨간색 선이 인구 그래프인데요. 이런 곳들은 인구도 거의 거주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은 태양광 발전소는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 바로 이제 산골짜기와 시골 마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빽빽하게 건설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전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도시 지역으로 송전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연도별로 한국전력의 한전의 개통연계 시스템 보관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비용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태양광 전기 생산지와 소비 지역의 심각한 불일치로 인해서 송배전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있죠. 새만금의 경우에 약 3기가와트 설비 용량이거든요. 이 설비 용량을 16km 정도 송전선로를 건설을 하는데 거의 9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1km당 55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전에 지금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시고 태양광을 지지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밀양송전탑 건설 당시 그 현장에 내려가서 아주 가열차게 집회 시위를 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밀양송전탑은 불과 2.8기가와트짜리 용량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력 수요가 없는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집중이 되고 있죠. 이미 신고리 3, 4호기에 해당되는 2.8기가와트의 전력 설비 용량은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가 없는 곳에 30기가와트가 넘는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다면 대규모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은 불가피하죠. 그러면 그 송전선로의 건설 비용을 아끼자면 결국 또 산림을 파괴하고 또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중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 자체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도시 지역으로 송전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낮은 에너지 밀도를 지니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들은요, 발전 단가를 낮추자면 결국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산지 및 녹지와 같이 토지 비용이 저렴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설비에 태양광이 지방에 집중됨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비용과 환경 파괴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즉, 태양광 발전소 그 자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또다시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잘나신 환경단체 분들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잠자코 있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비겁할 만큼 침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전력을 24시간 내내 꾸준히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과 같은 발전 설비들이 비용 및 환경 측면에서 유리해요. 같은 양의 전력을 24시간 동안 꾸준히 생산하는 것과
하루에 3, 4시간만 집중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때 그 생산된 것을 단시간 동안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원자력과 같은 기저 전원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